네, 2023년도 1차 시험 3월 25일 시행이 됐죠. 해설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숫자가 잘 안 외워진다니까. 형법 문제 구성은요. 형법 총론, 그다음 형법 강론, 그다음 뭡니까? 형소법 파트, 수사, 증거 파트만 내죠. 재판 파트 내지 않고요. 보면 총론이 뭡니까? 13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내가 14문제, 내가 12문제. 그럼 몇 문제예요? 안 돼. 39문제. 2023년 1차 해설 강의입니다. 저는 강산불패 형법을 가장 쉽게 강의한다고 자부하는 강기주 선생입니다. 39문제죠. 근데 이제 40분 문제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40분 문제는 1차도 그랬고 2차도 그랬고, 물론 2022년 1차, 22년 2차, 그리고 이제 개편 이후로 세 번째지 않습니까? 40분 문제는 이제는 형법이랑 형사 소송법을 합쳐가지고요. 이걸 뭘로? 사례형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그 세 번 연속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해가지고 총 이제 40문제가 출제가 되었답니다. 2022년도 2차 때는요, 머리가 잘 안 외워진다니까 요즘에. 그 총론 11문제, 강론 16문제였는데 1차 때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다시 1차 이렇게 뭡니까? 1차 그 문제 출제 분포도를 그대로 다시 원상 복구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더 맞아요. 35%, 35%, 30% 큰일이야. 그래서 15% 내기로 했거든요. 이제 가장 그 맞게 제일 처음 뭡니까? 경찰청에서 공지한 대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답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제가 그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시간이 30분 남았어요. 제가 총평 다 올렸습니다. 실수 몇 개만 해도 떨어지겠어요. 또 뭐 100점이에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고 대부분 뭐 그렇다. 그래서 이건 2022년 2차 때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후폭풍 다시다. 그런데 이 보면 세 과목 중에 한 과목 정도 어려워야 되는데 모든 세 과목이 다 뭡니까? 무난했습니다. 특히 경찰학은 너무너무 무난했고요. 어떤 사람 2010년도에 경찰 기출문제처럼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그 처벌하신 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형사법이 세 과목 중에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고 형사법이 당락을 결정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아주 이제 만점자도 있고 제 수강생들 중에 한 개 틀리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말 잘해야지. 4개 정도 끊으시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합격 충분히 잘한 거라고 90점 주고 4개 끊으면. 그래서 이게 또 함정에 좀 푸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함정을 파놓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풀 때는 다 맞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22년 최신 문제를 조금 그 분석을 저 해드리면 요즘 머리가 안 외워져가지고 총평 올려드렸어요. 다 박스 문제가 8문제가 출제됐는데 3문제만 개수 고르기예요. 나머지는 OX 문제에서 크게 뭡니까? 그 곤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최신 판례는요. 최신 판례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22년 최신 판례로 국한한다면 형법에서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뭡니까? 건물을 신축한 사건. 제가 이거 손괴죄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답으로 떴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에서는 영사통보권을 뭡니까? 즉시 고지하지 않은 사건. 이제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그 2022년도 판례거든요. 그래도 그 고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지만 그 이후에 뭡니까? 수집한 증거는 증거력이 있다.
다 물론 뭡니까 제가 뭐라 그러죠 여기는 특강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찍기 특강, 스나이퍼 특강 때 이럴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지금도 다 영상으로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번 시험을 이제 한다면 기본 강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막 판례만 결론만 외우신 분들은 역시 이런 시험에서도 뭡니까 고득점 하기는 힘들다. 나름대로 고득점을 하겠지만 상대적인 것이니까 안 그래요? 자기는 80점 맞으면 고득점을 생각하겠지만 남들은 다 90점 맞는데 그래서 기본이 아주 중요하다. 저처럼 방아찌 이런 것도 6단계 현주, 공용,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자기소, 일반 건조물, 타인 소유, 일반 물건, 자기소, 일반 물건 다 아시죠? 위에 6개는 추상적 위험범, 밑에 6개는 구체적 위험범. 건조물 등 그러니까 건조물만 외우지 마시고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 제굴시설, 종래는 광갱 그랬는데 그래서 뭡니까? 현주도 아니고 공용도 아니고 타인 소유 자동차라면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야 166조 1항 이건 추상적 위험법 그러니까 공공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는 성립한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답이라고. 네,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1번 준비되셨죠? 지금 인강으로 저를 만나신 분들도 시험지 벌써 버리시지는 않았죠. 시험지를 딱 내려놓으시고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형법의 기변 개념 이건 그 종래 경찰직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종래에 출제되지 않았던 거. 근데 법적인 마인드 또 제가 뭡니까 답으로는 충분히 다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맞췄나 물어봤더니 일단 한번 1번은 뭡니까 법이 가시죠. 법률을 통해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을 말한다. 오케이. 2번은 형법은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또 자유형, 징역을 부과하기도 하니까 뭐 마지막 수단으로 등장해야 된다. 이걸 보충성의 원칙 그럽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3번은 이제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서 내는 것인데 형법은 지금 무슨 규범이 나왔어? 행위 규범. 그다음 뭐예요? 재판 규범. 규범이란 말은 옛날에 이건 저도 했었는데 요즘 시험 경향이 아니어서 빼긴 한데 규범이란 말은 바꾸면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기준. 알아두세요.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행위 규범이다 이 말. 행위 뭘로 바꿔? 기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기도 하고 일정한 행위를 뭐하기도 하다. 명령하기도 하다. 행위의 기준. 그러니까 살인죄 같은 건데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금지하는 기준.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고. 퇴거 불응죄는 뭡니까? 일정한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부자기본과 관련되는 거. 그래서 행위 규범이다. 그 다음에 법관이 재판할 때 뭡니까? 마음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재판해? 형법을 가지고. 재판의 기준이 된다. 이걸 어려운 말로 재판 규범 그래. 여기다 좀 살을 붙이면 재판 규범은 누구에게 더 관련이 있겠습니까? 법관에게. 행위 규범은 우리 일반인에게. 그러면 결론 형법의 수명자 그래. 형법의 명령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럼 모든 국민이다. 하나 써두세요. 옛날에 이제 이론 문제가 많이 출제될 적에 형법의 수명자는 결국은 재판 규범은 법관이랑 친하고 행위 규범은 일반인이랑 친한데 그러면 형법의 명령을 받는 사람은 일반인 플러스 법관이니까 모든 국민이다 그래. 수명자란 말 명령을 받는 거. 답으로 뜬 거 보겠습니다. 제가 제형법정주의 총론 강의할 적에도 제형법정주의 기능이 뭐냐 역할을 말합니다. 사회보호적 기능이지 뭐가 아니다. 제 말 잘못했죠. 사회보호적 기능이 아니라 인권보장적 기능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야. 그러니까 형법의 기능에는 사회보호 기능도 있고 뭣도 있어요. 인권보장적 기능도 있어. 형법의 기능에는. 근데 제형법정주의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게 인권보장적 기능이거든. 인권은 개인이에요, 사회예요. 개인이지. 둘이 뭡니까? 반대된 개념이랍니다. 사회보호적 기능을 강조하면 인권보장적 기능이 울고 인권보장적 기능을 강조하다 보면 사회보호적 기능이 좀 소홀해진다고. 그래서 이걸 생각해서 다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번 비례관계가 틀렸습니다. 반비례로 바꾸는 게 더 맞겠습니다. 2번 일단 이건 단순 암기죠. 불안감 동그라미 하시고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다. 밑줄 구성요건 요소에는 기술적인 것이 있고 뭡니까? 평가해야 되는 뭐예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습니다. 음란 같은 거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다. 근데 음란도 명확하다 그랬죠. 얘도 명확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다. 그다음에 2번은 언제 유임이 허용이 되는가 이런 거 팔레트 강에서 다 한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뭐예요? 범죄 형벌을 모두 법률에다 정하는 게 이상적인 것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언제 그렇게 연습했죠. 두 가지. 언제 유임이 허용되는가? 특히 긴급할 필요가 있거나 1이야. 2.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때 유임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유임해야 되는가? 이런 범죄 형벌,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말해도 됩니다. 구성요건은 법에다가 어떻게 정하고 유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임한 다음에 명령 등의 유임을 하는 겁니다. 법에는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명령 등에 유임해라. 오케이? 두 번째, 형벌은 법에다 어떻게 정한 다음에 유임해야 한다. 형벌의 종류, 징역 이렇게 정하면 안 돼. 엔드 6년 이하의 징역. 그래서 형벌의 종류하고 상한 포까지 정해야 된다. 다 팔레트 강에서 한 말입니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시행령 외우시고 이런 건 단순한 암기입니다. 이 민법의 한계를 뭐한 것이다? 벗어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다가 뭐한 거라고요? 법에는 아무것도 뭐하지 않고 뭐 연장 합의 한도에 가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뭐한 것은 시행령에다가 기일 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건 단순 암기야. 근로기준법 시행령 그러면 유의민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답으로 뜬 건데요. 제가 이렇게 그 팔레트 강의 때 설명했거든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 소흡효 금지의 원칙만 위반이다. 나머지는 다 뭐 위반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환전 동그라미. 재형법적 위배된다. X입니다. 이것도 다 팔레트 강의 때 설명드린 겁니다.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 여기에 뭐 판례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소흡효 금지 원칙만 위반, 나머지가 뭐 나오면 위반이 아니다. 이게 유추해석을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 뭐 소흡효 안 물어보면 다 위반이 아니다 하시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나름대로 사례를 만들었지만 별 의미가 없죠. 제가 뭡니까? 범죄의 종류할 적에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간은 일단 뭔가요? 구성요건 실행행위가 법익이 침해가 발생하여 기수에 이르고 범죄행위도 종료가 되지만 법익 침해 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이 된다. 상태범을 이야기합니다. 기수 입고는 종료지만 뭐라고요? 법익 침해의 상태는 계속이 된다. 또는 위법 상태는 제가 계속이 된다. 그래서 상태라는 단어에 상태범 따뜻했죠. 나는 뭡니까? 기수에 이른 후에도 뭐가 된다? 종료시까지 계속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이라는 단어에서 따와서 계속범입니다. 제가 뭐 감금죄를 가지고 이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갑돌이가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1월 1일 날 감금을 했다. 물론 감금하자마자 기소가 되는 것은 아니죠. 계속범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이 있으면 기소입니다. 1월 10일 날 사랑을 약속받고 을려를 자기 입시하실에서 뭐 했다? 석방했다. 그러면 종료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수 이후 종료 전까지 오케이? 제가 공, 정, 공 뭐 1월 2일, 5일 예로 들었죠. 1월 10일이고 1월 1일 이후라 하더라도
즉 1월 5일 기수 이후 종료 전까지는 추가적인 공범 가담이 가능하다. 적어놓고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범죄는 ING 상태니까 현재 침해 인정. 을려가 추가적으로 갑 다시 공범이 가능하다. 지금 기본 강의 아니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정당방위도 뭐하다? 을려가 갑돌이가 좋으니까 때리고 탈출했다니까 1월 5일. 그럼 뭐라고? 침해는 범죄 자체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감금죄가. 그러니까 현재 침해 인정. 을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세 번째, 공소시효 뭐였어요? 계산점. 1월 1일이 아니라 감금죄 공소시효는 5년 이하니까 7년짜리거든요. 7년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1월 10일부터 시작한다. 10년의 하루는. 오케이, 기수시가 아니라 언제다? 종료시다. 그럼 해봅시다. 가의 경우, 상태보험의 경우 기수 이후 법익 침해의 상태가 계속된 시점에는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안 돼. 무슨 범에서만 그런다고요? 감금죄 같은 이런 계속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 즉시범 또는 상태범에서는 기수 입구로 종료니까 추가적인 공범 가담이 가능하지 않다. 즉시범 또는 상태범에서는 기수 이후 종료 이후에는 정당방위가 가능하지 않다. 침해 현재성 부정. 세 번째, 즉시범 또는 상태범 공소시효 시작점, 기산점은 기수시라 해도 되고 뭐 해도 돼? 종료시라 해도 돼. 왜? 기수 입구로 종료니까.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뭘 바꾸면 돼? 상태범의 경우 바꾸면 됩니다. 상태범의 경우 기수 이후 법익 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시점에도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안 돼. 나로 바꿔야 돼. 2번, 나의 공소시효는 기수시부터가 아니라 종료시부터 진행한다. 그래서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 맞습니다. 나는 계속범의 경우 오케이. 상태범과 나 즉시범의 경우 정당방위는 기수시까지 가능하다. 아니야. 나 상태범의 경우에는 기수 입구로 종료니까 기수시까지 종료시까지 해도 돼.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나 나의 경우에는 뭡니까? 기수시라 하면 안 돼. 언제까지? 종료시까지. 아시겠죠? 그냥 말만 복잡하게 한 것이지 기본을 알고 있으면 틀릴 수가 없어. 늘 가는 상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만 나 계속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분리된다. 오케이?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차고. 인식한 사실은 뭡니까? 친구 B 살인입니다. 발생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 A 살해입니다. 그죠? 이 경우는 15조 1항이 우리 판례 입장이 15조 1항으로 직접 해결한다 그랬죠. 제가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 15조 1항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야. 그래서 뭡니까? 인식한 대로 보통 살인죄로 처벌한다. 맞습니다. A에게 총을 발포했다. 근데 빗나가서 B가 죽었나요? 법정적 부합설, 우리 판례 입장이죠. 이 경우에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인정. 죽은 사람은 B죠. B에 대한 살인 기수 인정. 기수는 안 보여줘도 됩니다. 맞습니다. 디귿 A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했는데 A의 사냥개가 죽었네요. 인식한 사실은 A 살해, 발생한 것은 A 사냥개 손괴입니다. 그건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네요. 무슨 소리를 물어봤어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이 부분은 견해가 일치합니다. 둘 다 부합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인식한 사실은 미수로, 발생한 것은 과실에 상경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결론이 똑같다고요. 자, 여러분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 일치하지 않는 것 남겨두랬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만. 결론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 A를 상해하려고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A의 개가 손괴가 되었네요. 이 경우에 보면 인식한 사실은 미수, 발생한 것은 과실로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추상적 사실의 착오니까. 그래서 상해 미수와 과실 손괴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근데 과실손괴는 없다. 그래서 뭘로? 상해 미수가 성립한다. 원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상해 미수와 과실손괴의 상경이다. 근데 뭔 없다? 과실손괴는 없다.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3번은 3번이고. 그 다음에 5번. 네, 5번에 1번은 요거 써두세요. 고소 따지다가 문짝 떨어져 다친 사건. 고소 따지다가 문짝 떨어져 다친 사건. 우리 판례가 정당히 인정한 사건입니다. 뭐 해당한다? 원래 폭처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을 받아요. 좀 다친 사람이 뭡니까? A죠. 그러니까 A가 고소당해서 열받아가지고 지금 고소한 사람으로 생각되는 갑한테 따지려다가 A가 갑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갑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갑과 열려는 A 사이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서 A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주인공 갑의 행위는 정당히 인정. 적으셨어요? 고소 따지다가 문짝 떨어져 다치게 한 사건 또는 다친 사건. 정당히 인정. 2번 같은 건 우리가 많이 했죠. 정치사찰, 폭로 사건, 정당방위 부정. 정당히도 부정입니다. 탈영 구미탈 인정이지 않습니까? 3번은 건전한 상식으로 뭡니까? 언제나 뭐 법을 평가할 적에는 전체적 또는 중요 부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를 위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철에서의 정당성, 쟁행이마저 당연히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1999년도 판례인데 4번은 선거법상 뭡니까? 선거비용 지출제. 그러니까 선거비용 지출제가 뭐냐고 설명을 해놨죠. 회계 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선거비용 지출제가 된답니다. 근데 누가 지출했다? 후보자가 지출했답니다. 뭐라고요? 후보자가 지출. 나중에 회계 책임자가 뭐했다? 추인했다. 지출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돼. 그래서 아무리 회계 책임자가 나중에 지출을 추인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학되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 틀렸어요. 정당 인정. 고소 따지다가 문짝 떨어져 다친 사건. 6번 같은 경우 뭡니까? 자궁이 제가 나올 때가 됐댔죠. 단독 문제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1번은 그냥 23조 1항 조문이고요. 2항은 이미 23조 지금 뭡니까? 2항인데 제가 뭐랬어요? 불가벌적 과잉 자구인은 없다. 책임 조각 과잉 자구인은 없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야간 과잉 자구인은 없다. 어려운 말로 하면 여러분 21조 1항이 정당방위, 2항이 의무적 감면하는 과잉방위, 3항이 책임 조각 불가벌적 과잉방위. 그래서 자구행위는 불가벌적 과잉 자구행위는 없습니다. 어려운 표현하면 21조 3항을 준용하지 않는다. 틀렸어. 답이네요. 정당 방위와 달리 뭡니까? 또는 긴급피난과 달리 자구행위는 과거 침해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청구권 침해가 끝난 뒤에 그 청구권을 뭡니까? 보전하기 위한 행위야. 그래서 사후적 긴급행위. 사후적 긴급행위는 현재성 X. 정당만의 긴급피난은 현재의 침해나 현재의 윤활을 전제로 하니까 침해가 끝나기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성 이꼬르 사 전적 긴급행위.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3번은 맞아요. 사후적 긴급행위. 그래서 과거 침해를 전제로 한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뭐냐면 제가 자구행위 할 적에 자구행위 보충성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중이나 보충성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국가 권력에서 뭡니까? 청구권 보존이 불가능해야 되고 또 실행도 불가능해야 돼. 그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즉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부충성 필요하면 답은 2번입니다. 7번 틀리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10번은 지금 조문입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를 다 써놨어요. 7조 7번에 지금 1번은 뭡니까?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변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력이 없는 자 행위는 심신상실자 벌하지 않는다. 10조 1항. 그다음에 슬래시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미약한 자, 심신미약자 10조 2항이죠. 의무적 감경 맞게 출제됐네요. 그다음에 충동조절장애, 또 우리가 열심히 했죠. 충동조절장애는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외적으로 뭡니까? 정신병과 동등 또는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병합, 그러면 심신장애가 될 수 있다. 그 단어가 하나 들어있네요. 원래 의미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판단 방법이 의외로 중요하다 그랬죠. 형사 미성년자는 나이로만 판단한다. 그래서 생물학적 판단. 오케이? 근데 심실상실, 심신미약을 아울러서 심신장애라 그러고 그런 사람은 심신장애자 그러는데 심신 몸과 마음, 그래서 제가 섞였다. 혼합적. 오케이? 맞습니다. 이걸 또 드린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책임 능력과 기억 능력은 무관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뭡니까? 일치해야 된다. 틀렸어요. 그래서 사실 인식 능력이나 여기서부터 밑줄 사실 인식 능력이나 기억 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로 바꾸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 8번 강요되니 1번 심리적 의미 동그라미, 윤리적 의미 동그라미 다 했던 거고, 그다음에 제가 강요된 행위도 조문인을 꼭 외우시라 그랬어. 자기 또는 친족의 숨쉬고 생명, 신체 맞습니다. 협박. 그다음에 3번 너무 쉽다. 성장 교육 과정, 그죠? 제일 중요한 다른 사실은 행위자 스스로를 했죠. 강요된 행위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강요자가 나와야 돼. 김현희 칼기 폭파 사건에서 여기는 강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네 스스로 한 것이다. 그래서 강요된 행위 부정. 그다음에 강요랑 뭡니까? 강요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강요랑 강요된 행위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런 이야기 맞는 말이고 필기 다 돼 있을 겁니다. 답은 3번이 틀렸고 9번 실행의 착수. 9번에 1번 이미 나온 겁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두 가지 버전이 있겠죠. 왔다 갔다.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 사기, 실행의 착수 시기. 오케이? 강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하거나 이미 다른 사람이 신청해서 강제 집행 절차 진행 중이라면 뭐? 나도 뭐 해주세요? 네? 배당해 주세요. 배당 신청을 할 때. 이건 이제 사례 버전으로 나온 겁니다.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 사기에서는 강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할 때, 즉 압류 신청을 할 때입니다. 허위 지금 채권자예요.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듣기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하면 소송 사기 실행의 착수다. 맞습니다. 시험에 한 10번 나왔어요. 2번. 2번, 3번 이런 건 그 뭡니까? 최신 판례 특강에서도 했었고 또 판례 특강에서도 했었습니다. 배임죄 실행 착수 시기는 배임 행위를 개시한 때입니다. 뭐라고요? 당연히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임무에 위배된 행위, 이게 배임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 착수다. 맞습니다. 그 앞에는 배임의 고의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살인죄의 실행 착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인의 실행 착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인식 의사 얘기는 고의. 그다음에 3번. 그건 진짜 78례 때 했었는데 당연히 뭡니까? 3번 뭐 맞는 말입니다. 언제 부작위에 의해서 뭡니까? 배임 행위를 할 적에는 언제 실행의 착수가 있는가? 뭐 나와서 이거 여러분 시험에 전국 모의고사 문제로도 이 문제를 제가 냈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기 위해서는 한 번씩 읽어보세요. 맞는 말입니다.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 이유 및 구체화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다음 뭐 또 있어야 하는데 뒷부분은 고의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4번. 4번도 제가 동행에서도 출제했었고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지금 보면 이거 먼저 해볼까요? 이 갑이 을로부터 국제 우편을 통해서 향정신성 의약품 필로폰입니다. 수입하는 경우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다. 슬래시
을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에 제출하지 않았다. 실행에 착수했다 볼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실제로 보세요. 이 워터볼이라는 장난감에 필로폰을 액체화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로 보내라 그랬거든. 근데 뭡니까? 이 액체에 필로폰을 안 넣은 것이야. 근데 2심에서는 이걸 불능미수로 봤어. 여러분, 불능미수를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는 있어야 된다. OX. 모든 미수의 공통점은 실행의 착수는 있을 것, 결과 발생은 없을 것. 근데 지금 뭡니까? 실제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이 소포를 그 발신국에 우체국에 제출하지도 않았다니까. 그 실행의 착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근데 2심 너희들은 내 실행의 착수도 없는데 위험성이 있다 해서 불능미수를 처벌했니? 그런 판례야. 다 했었다고. 답으로 떴네요. 이해되신가요? 그러니까 실행의 착수를 부정을 하면서 실행의 착수는 제가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그 판례 찾아내야 된다고 했어. 시험이 좋아한다고. 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능미수로도 처벌할 수도 없다는 판례라고. 4번. 그다음에 공범 종속성설. 근데 우리가 학설 겁나 연습 많이 하고 학설 특강도 했는데 너무 쉽게 내버렸어. 2번. 예. 공범 종속성설 중에 뭡니까? 종속 형식이죠. 종속성의 정도. 최소한, 제한, 극단, 초극단. 뭐가 나오는가 여기서는? 극단은 세 번째 나오니까 여기다 즉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된다. 최소한. 이법까지는 구비해야 된다. 제한. 극단은 뭐예요? 세 번째니까 책임까지 구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책이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불성의 조건까지 갖춰야 되는 것은 극단이 아니라 초극단 또는 최극단 종속 형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극단적 종속 형식 X, 초 또는 최극단적 종속 형식. 나머지는 뭐 다 맞는 말이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11번도 뭡니까? 이것도 쯔기특강에서 다룬 겁니다. 제가 이번에 방조가 나오고 또 증거 이조도 나오고 한다는데 다 나왔어요. 보면 뭐 1번은 너무 쉬우니까 조문이니까 통과하고요. 한번 볼까요?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다. 슬래시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목적범의 경우에 그러니까 정범이 지금 목적범을 범했다고. 정범은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이 탈법 행위를 말하거든요. 금융실무법을 위반한 것인데 전 보세요. 제가 계좌를 제공했어. 나는 정범이 뭐한 줄 알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줄 모르고 불법 뭡니까? 환전을 하는데 내 계좌를 사용한 줄 알고 계좌를 제공했다고. 근데 그놈은 정범은 뭐를? 내 계좌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하는데 이용했다고. 둘 다 뭐냐면 탈법 행위는 마찬가지야. 2심에서는 방조범은 정범이 행하는 구체적인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방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 우리 판례가 불법 환전이든 보이스피싱 사기든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다는 건 알았지 않느냐.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된다. 그런 데는 금융실명법 위반의 방조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어요?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나온다니 답으로 떴습니다. 2022년 10월 달 판례인데 나머지는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죄수 보세요. 여러분 그 포괄 일제가 뭡니까? 수경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인데 이게 한번 보실래요? 수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속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괄 일자가 될 수 있다. 한 개의 구속 요건을 충족합니다. 뭐라고요? 포괄 일지 대표적인 뭐라고? 응? 상습범이야. 포괄 일지 대표 선수가 뭐라고요? 상습범. 여러분 그 강금죄 같은 경우도 포괄 일지 괴속범. 몇 개의 구속 요건이 1월부터 1월 10일까지 수개의 강금행위가 결국은 뭐 강금죄 일제야. 상습절도도 뭐예요? 수개의 절도행위가 포괄하여 상습절도죄 구속요건 하나라고. 우리가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행위가 있다. 동일한 죄명, 하나의 죄, 하나의 구속요건이라고. 그것이 범위가 단일하고 범위 방법이 동일하고 피해 법익이 하나라면 포괄 일제가 되잖아. 그래서 뭘로 바꿔야 된다? 수개행위가 뭐라고요? 한 개의 구속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포괄 일제가 될 수 있다. 그 수개행위가 횡령배임과 사기 사이에는 포괄 일제 구성할 수는 없답니다. 이해되신가요? 수개행위가 뭐라고요? 한 개의 구속요건을 충족한다. 나머지는 다 뭐 44번 같은 경우 뭡니까? 전체적 대조주의 우리가 많이 했던 거고요. 12번은 3번을 하시고 13번을 사람들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3개 틀렸다는 분이 있는데 이걸 틀려드리니까 그 중에 하나. 일단 단문제 보면 답이 이걸 틀리면 안 되죠. 제가 선고 위에 일자벌을 노래를 불렀어. 일자벌은 뭡니까? 선고 유예 대상이 되는 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 금고, 자격정지, 벌금이야. 구류에서 나오면 안 돼.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 근데 이걸 고소들도 이거 틀렸더라니까. 구류 때문에 더 이상 읽을 가치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조문이야, 조문. 59조. 나 1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쭉 보면요. 일단 집행유예는 뭡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 잊는다. 맞고요. 슬래시.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는 62조 단행의 사유가 뭐냐면 집행유예 결격 사유입니다. 이미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는데 나중에 발각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는 없답니다. 맞고 하나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제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의무적 취소 사유라 그랬어. 어디 밑줄 거 쓰느냐면 3번에 제일 마지막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 사실이 인정이 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는 뭐 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하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중요한답니다. 그다음에 가석방도 많이 했죠. 무기는 뭡니까? 20년. 유기는 뭐 3분의 1. 이게 경과가 가석방의 요건이 됩니다. 됐고요. 맞는 질문입니다. 72조, 73조 읽어보시면 돼요. 14번에 나머지 너무 쉽고 제가 살인 예비죄는 뭡니까?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살인 준비의 고의.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뭘 낸 거예요, 여러분? 7세 3세에게 뭐 자살을 권유한 사건. 자살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전제로 하니까 여기는 자살 교사 방조가 아니라 보통 살인죄, 범죄 참가 형태는 간접 정범. 유교도 안 됩니다. 오케이? 답이야. 뭐 3번, 4번 너무 쉽고 우리가 4번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상습법 만드는 공식 전선제를 고른 다음에 특허에 뭘 붙여? 상습을. 이미 그 전에 또 기출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갑돌이가 자기 의붓 아버지를 폭행을 해. 나이 드신. 단순 폭행이야. 근데 엄마가 또 말리니까 엄마도 때려요. 그럼 엄마는 뭐예요? 존속 폭행. 의붓 아버지는 존속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폭력의 수백이라고. 칠선제가 존속 폭행이야. 거기 앞에다 특허에 뭘 붙여? 상습.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지. 제가 뭡니까? 반의사 부벌찰적에 저봐요. 의사에 반해서 뭐한 폭행협박한 과실상 외국 출판을 명받았다 할 때 폭행협박에 한꺼번에 밑줄 긋고 폭행협박 반의사 부벌죄 앞에 존속이 붙어도 존속폭행협박 반의사 불벌죄야. 근데 앞에 상습이나 특수나 공동이 붙으면 안 된다고 적어드리잖아요. 상습 폭행 이것도 틀린 사람이 있더라니까. 반의사 부벌죄가 아닙니다. 뭐가 붙으면 상습이나 특수가 붙으면. 답은 2번이고 15번 지금 뭡니까? 체포감금이 약취인이죠. 일단 미성년자 약취네요. 1번은 약취 및 인신매매의 죄는 뭐가 적용이 된다? 세계주의가 적용된 줄 아느냐? 세계주의는 범죄지가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좋아. 범죄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어도 좋아.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어도 좋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포할 적에 제가 뭡니까? 이 판례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강간도 체포도 뭐? 실패한 사건. 강간하려고 하니까 완강히 장하다가 도망가 버린다니까. 팬티바로 쫓아가는데 막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네요. 잡았는데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어. 이 경우에 체포는 미수에 그친 겁니다. 즉 첫 번째는 계속범이라 그래. 이 판례에서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에 계속되지 못했다. 그럼 미수지. 오케이? 그러니까 체포행위가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이 돼야지 비로소 뭐가 된다. 기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제가 끈질긴 강도 사건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모와 보호관계가 이탈이 되었다면 그건 미성년자 약취가 안 된다. 근데 우리 판례가 보너스로 말을 해줬는데 이게 더 많이 나온댔죠. 둘이 있을 때 미성년자 부모 혼자 있을 때 뭡니까? 부모를 더 크게 그려야지. 출입을 뭐하거나 봉쇄하거나 판례 표현들이 연습해. 둘이 있는데 뭡니까? 얘를 뭐 했어요?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그래서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면 즉 장수 이전을 요하지 않는다. 위치가 말고 판례 표현들이 연습해. 최대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랬어요? 미성년자와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 이뤘다면 미성년자는 그대로니까 장소적 이전이 없다 하더라도 약취가 된다. 뭐 답으로 떴네. 근데 이미 여러 번 났습니다. 4번 제가 감금죄 지수가 겁나 중요하다 그랬죠.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슬래시 여기까지 미성년자 유인죄입니다. 계속하여 불법 감금하면 추가적으로 감금죄도 성립하고 이들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이다. 오케이? 흡수된다 틀렸다고 실경이야. 16번 명예훼손죄 할 때 말씀 많이 드렸죠. 보세요. 행위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그런데 행위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러면 307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고 뭘로 처벌한다? 1항으로. 그렇다면 결국은 307조 1항에서 말하는 공연히 사실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 사실의 자리에는 2항의 허위사실과 배치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하면 안 되겠지. 허위사실도 포함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사실은 의견이랑 반대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틀렸어.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를 말해야 돼.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뭐 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도 전화합체 판례 이거 나올 것 같아서 했었어. 제가 소극적 사정, 공연성 이야기. 디귿. 그러니까 마무리됐다니까요. 니은도. 디귿. 공공이익, 국가 사회 같은 거창한 것은 물론이고 특정 사회 집단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과 관심이 이게 가는 것도 포함이 된다. 뭐 교회 집단이라든지 특정 상가 건물 관리회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랑 공공이익에 관한 것은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 인정이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오케이? 다 맞는 말입니다. 기억만 틀렸습니다. 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17번은요. 일단 2번부터 볼까요?
다가구용 단독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공용에 대한 복도는 다 뭐예요? 주거다. 그다음에 보면 음식점 도청 사건입니다. 초원복지 사건이 폐기되고 전원합체 판례가 등장을 했댔죠. 이제는 주거침입자가 뭐 한다고? 부정된다. 오케이? 공동거주자, 거기다 적습니다. 공동거주자, 부부입니다. 한 사람이 적어봐야 한 사람이 처가 법률적인 근거 없이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 남편이 공동생활의 장소 출입한 것을 금지했다. 근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남편이 여기에 들어갔다. 자기 주거에 들어간 겁니다. 이해되세요? 실제 사건은 이제 자기 부모님도 모시고 들어가죠. 이미 근데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이것도 전원합체 판결인데. 그래서 주거 침입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거 침입죄의 장소 1. 사람의 주거, 이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3. 점유하는 방실. 근데 우리 판례가 그러죠. 주거의 자리에는 가구 그 자체뿐만 아니라 뭐도 된다. 그 유지도 된다. 또 건조물에서는 뭐라 그래요? 건조물 그 자체 말고 그 유지도 된다고. 자, 그를 지금 강조하고 있네요. 그가 뭔데? 그가 건조물이지. 건조물 그 자체만 되는 게 아니라 건조물의 유지. 아니 여러분, 유지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조물이 있어야지 무슨 유지가 되든 하지. 유지란 말은 아니 보세요. 건조물 그다음에 유지가 되려면 이게 주변의 토지 50점, 주변의 토지로서 주변의 토지와의 경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 뭐예요? 담장이 설치되면 두 가지가 해결이 돼. 이 주변의 토지가 이 건조물 이용에 제공되고, 그다음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축사 공토 사건은 축사 건조물이 있어야. 그런데 뭐라고? 담장 같은 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이거 뭐가 안 된다? 유지가 안 된다야. 이해되신가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면 지금 역시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게 건조물이 없어. 건조물이. 근데 건조물을 전제로 한 유지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1번 건전한 상식으로도 볼 수 있지. 실제로 여기가 뭐냐면 공사 현장이야. 공사 현장.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공장에 공사 현장인데 이게 타워가 있었답니다. 뭐라고요? 타워. 여기는 계단은 있는데 천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그럼 여러분, 건조물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벽 있고 기둥 있고 지붕 있고 천장이 있어야 되고, 근데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야 된댔죠. 여기는 천장이라든지 벽 같은 것이 없다니까 계단만 있어. 우리 판례가 이거 건조물 아니다. 건조물을 전제로 한 유지가 나올 수 없다는 판례라.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와 경계에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유지 조건은 그 몇이야? 유지 조건은 여기 경계, 아까 축사 공토 사건 없는데 여기는 경계에 있다고. 그런데 뭐가 없다고. 제일 중요한 말이 구조물이 건조물로서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게 실제 타워가 있는데 석유화학 공장의 공사 현장입니다. 이 타워에는 뭐라고요? 벽이나 천장 같은 것이 안 돼 있어 아직. 건조물성 못 구별했다. 그럼 건조물을 전제로 한 유지가 나올 수 없다는 판례라고. 아시겠어요? 나머지 다 맞잖아. 2번, 3번, 4번은.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18번 가장 적절한 것은 또 다 풀어야 되네. 1번은 뭡니까? 자산치 지금 듣기 시작하신 분들은 맞췄으려 봅니다. 성강 불화 사건. 오케이? 이미 동업관계, 조합관계가 탈퇴가 되었다. 그러니까 혼자 남아서 농사 짓는 문에 뭡니까? 자기 점이 자기 소유야. 절도 나올 수 없다. 2번은요.
몰라도 영구적으로 때문에 맞췄으리라고 봅니다. 원래 이제 그 판례는 아닌데 제가 뭘 했어요? 권리자를 배제하는 의사는 영구적이어야 된다. 소극적 요소.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할 의사는 즉 적극적은 영구적이 좋고 일시적이 좋다. 근데 그 부분에서 발췌한 것은 아니야. 이 판례를. 근데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 틀렸어. 영구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다. 이렇게 바꿔야 돼. 2번도 좀 맞게 고쳐볼까요?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 의사는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는 부족하고 그래서 물건 그 자체 또는 물건의 가치 다 돼. 제가 불법 영득 의사에서 영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건도 되고 가치도 된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틀렸다 할 수는 없어. 물건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는 부족하고 그랬는데 뒷부분에 연결시키는데 일단 우리 두 가지 합시다. 그래서 영득의 대상 1. 물건 그 자체 또는 물건의 가치를 영득할 의사입니다. 두 번째, 영구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사 불용. 그러니까 물건 그 자체도 되고 물건의 가치를 영득할 의사가 있으면 되는데 이걸 영구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사는 필요 없다. 그다음에 3번 틀리면 진짜 반칙이에요. 친족상도례에서 횡령 범위는 위탁자랑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모두 다 피해자다. 그래서 모두하고 뭐가 있어야 돼? 친족관계 있어야 돼. 한쪽만 있으면 적용할 수 없다로 바꿔야 되겠죠. 4번 이것도 장물자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 재산적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작물이 될 수 있다. 제가 이건 특별한 뭡니까? 그 판례나 사례는 없고 우리 판례가 이론으로 정립하는 건데 이런 예를 항상 드렸었어. 갑돌이가 을의 자기 합수표를 훔쳤어. 절도야. 이걸 가지고 음식 대금으로 교부했어. 거스름돈을 받았네. 이 사기 부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야. 그러나 이 거스름돈은 작물이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것도 뭐다? 작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그 정을 알고 여기 일부를 받았다 우리 친구는 작물 취득자가 되는 것이야.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답으로 떴네요. 4번. 그 다음에 19번. 네, 1번. 야간 주거침입절도. 야간이 주거침입도 수식하고 뭣도 수식한다. 절도도 수식한다. 그래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다. 아까 모텔에 주간에 들어가 산숨 자고 야간에 LCD 모니터 가져온 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지면 야간 주거침입도 안 된다. 뭐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는 절도죄의 보충 관계라 그랬어요. 절도죄와 절도가 안 될 때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경우 상습 절도가 나오면 마지막 문장 자동차 등 불법 사용의 범행은 상습 절도에 흡수되고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요. 아시겠어요? 절도가 안 될 때만 보충적으로 나오는 죄라고. 그러나 헷갈리셨는가 몰라요. 형법 332조 상습절도가 성립하는 경우에 주거침입은 별개로 성립한다. 주거침입 아니라고. 그 다음에 3번 이거 틀리면 안 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 틀리신 분이 있어. 부평에 제 제자분 중에. 이걸 틀렸다고 그러니까 19번을 잘못 봤다고 이제 하는데. 제가 뭡니까? 단순 중강도는 헌법 335조 중강도는 특수강도의 중강도 또는 단순강도의 중강도로 처벌이 되는데 그 기준이 뭐다? 절도할 때의 모양 태양이 아니라 폭행합박할 때의 태양이다. 이 사례가 중요해. 이미 근데 답으로 떴어. 즉 절도할 적에는 폭행합박을 안 했지만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폭행합박할 적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했다면 너는 특수강도로 처벌되는 중강도야. 그래. 전화합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맞는 말이잖아. 그 다음에 강도살인죄든 강도상해죄든 이 강도 자리에는 337
337조 강도상해, 338조 강도살인, 이 경우에는 333조의 단순강도, 334조의 특수강도, 335조의 중강도, 336조의 인질강도 다 들어간다. 근데 특별히 시험이 좋아하는 건 중강도라고. 강도 조문 체계 잡을 때 설명드린 겁니다. 답은 3번. 20번. 제가 자산죄 이런 판례 특강을 하거나 자산죄파 특강할 적에 불법원인 급여 정리합니다. 불법원인 급여와 사기죄 성립입니다. 오케이? 불법원인 급여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망으로 불법 원인 급여를 겨우 받았다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통화를 유지할 능력과 의사도 없어. 근데 뭐 하겠다고? 통화를 유지하겠다고 돈을 받으면 이게 불법 저지르기 위해서 교부된 것이잖아요. 사기됩니다. 이제 불법 원인 급여 횡령죄는 원칙은 부정이다. 단 외적으로 화대 착복 사건은 인정이다. 다 설명했죠. 사기를 구성합니다. 키워드는 불법 원인 급여, 그다음 뭐 사기죄 구성한다. 2번은 너무나 많이 나온 겁니다. 어디 잘 모르신 분들 위해서 한번 볼까요? 머리가 비상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해주세요. A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할 뿐. 또 가로 도구로 이용된 B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 사건 제가 말해볼까요? 제가 보이스피싱 범인이야.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뭐예요? 사기죄, 전기통신 금융사기, 멋진 말로. A한테 뭡니까? 보이스피싱을 저질러. 그 다음에 계좌번호를 불러줍니다. B 계좌를. 그래서 A가 속아 넘어서 내가 불러준 대로 B 계좌에 돈을 이체시켜. 또 B한테 전화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돈이 지금 입금돼 있지 않습니까? 예, 원인 모를 돈이 입금돼 있는데요. 그 범죄에 연루된 것이니까 출금해서 나한테 가져오라 그래. 그러면 도구로 이용된 자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누구에 대한 A에 대한 사기죄만 인정이지 도구로 이용된 자는 별도로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러분 부작위한 기망 있을 수 없다. 뭔 소리야? 부작위한 기망은 고지의무 위반이야. 아시겠어요? 저 모르더라도 제가 부작위에 의한이 안 되는 것은 부작위한 교사 안 된다. 조금 더 욕심내면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없다. 나머지 부작위한이 나오면 다 통과야. 부작위한 기망 됩니다. 근데 4번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맞아. 처분의 개념, 자기의 낳은 것을 말함으로 슬래시 피해자가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야. 처분행위. 부작위한 처분의 대표 판례가 뭐예요? 그렇죠. 만화를 보는 그리스 로마 사건에서 내가 뭡니까? 이 출판사 측에서 뭐예요? 출고 현황표를 조작해가지고 나한테 보여준다고. 실제로 엄청나게 팔렸는데 붓은 잊어먹었는데 내가 수긍해. 그래서 내가 속아 넘어서 채권의 존재를 몰라서 내 채권 행사하지 않았다고. 이게 바로 부작위한 처분행위가 된다고. 네, 곧합니다. 틀렸습니다. 해당한다. 답은 2번이고